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학 강사 김유정입니다. 네, 얘들 앉아서 시작하니까 너무 이상하지. 네, 오늘은 사실 선생님이 조금 특별한 걸 준비해 봤거든. 이제 우리가 곧 겨울방학이잖아.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네, 사실 이 시기에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를 좀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말해주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물론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것도 되게 좋겠지만 실제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수험생활을 겪었던 친구들이 이 시기에 이걸 하니까 되게 좋더라? 혹은 이걸 해서 좀 굉장히 좀 안 좋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직접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되게 아끼는 제자들을 불러왔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잘 알겠지만 이번 겨울방학이 중요해? 네. 그래도 이렇게 반박자 쉴래? 야. 그래, 일단 왜 중요해, 이제야? 방학이? 일단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방학이고 수능으로 들어가기 여름방학이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으로 고3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과도기 시기고 두 번 올라갈 수도 있어. 여태까지 수험생으로. 했던 예외.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시기고 고3의 페이스를 처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방학에 제대로 안 잡아놓으면은 고3 가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수험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타이밍이라서 고2 겨울방학에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좀 궁금해.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 손 들어봐봐. 양심 선언. 서구야. 서구야? 그랬구나. 그 1년 더 하면 되는구나. 그랬구나. 겨울방학 때, 맞아, 겨울방학. 근데 나 또 궁금한 게, 겨울방학 때가 사실 되게 짧잖아. 근데 그때부터 열심히 막 이렇게 시작을 해도 늦진 않아? 너는 어떻게 늘 그러하시듯 쌤이 말씀하시듯이 늦었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다 그때 시작해야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무리가 잘 되는 시점인 거는 맞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는 어쨌든 제일 열심히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거? 맞아.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확실히 이때가 제일 딱 버닝할 시기인 것 같아. 근데 조금 쌤이 말해주고 싶은 게 대부분 이때를 제일 허망하게 보내는 것 같아. 12월 한 둘째 주, 딱 기말고사 끝나는 게 보통 한 18일, 19일 이때부터 해서 12월 30일의 말일까지를 한 2주를 엄청 허망하게 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엄마들한테도 막 나 이제 고3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 수 있는 시기다. 마지막으로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시기니까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공부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어떻게 공부했어 너네?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 뭐 했어 그때? 일단은 좀 마이크 좀 잡고 얘기해봐. 저 자신을 학원에다가 맡겼죠. 네. 영서가? 조금 너무 해이해지면 안 되죠, 당연히. 일단은 뭐 독서실을 개혁을 하든 간에 뭐 학원을 가든 간에 어쨌든 자신을 좀 억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못할 때는 차라리 조금 억압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괜찮던데 넌 그 시기에 공부했어? 진짜로? 저는 그때 그냥 저도 학원에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학원에 수업으로 간 게 아니라 약간 교무실에서 짱 박혀가지고 공부한다든가 약간 그때 막 빈강의실에서 공부한다든가 저는 이제 독서실 같은 데를 다닐 생각이 없어가지고 왜? 그게 돈이 좀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학원에서 가면 빈강의실 많은데 거기서 공부하거나 뭐 교무실에서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때는 일단 그렇게 했었어요. 너네가 말한 학원이 다 내가 있는 학원인 거지? 네, 그렇죠. 방학 때 계속 봤어. 얘네 별명이 민정생 껌딱지였어 진짜. 맨날 와가지고 선생님 막 맨날. 너는 근데 그 시기 진짜 공부했었어? 어때? 저요? 저는 그 시기에 일단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탐구 왜? 선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고민이 정말 많았던 시기라서 그냥 고3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게 공부를 한 게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고3이 되는구나라는 그 압박감이랑 그리고 사탐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고3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라는 고민들 때문에라도 그냥 책상에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를 하든.
너는 어땠어 그 시기? 아 손을 아까 안 들었지? 미안하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수능을 볼 수 있게 자신의 본질적인 실력을 늘리는 공부를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고3 생활에 적응하고 그 패턴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려고 오히려 그냥 아까 말씀한 김예처럼 그냥 독서실에 가서 책상에 가장 오래 앉아 있고 내가 시험 때도 이 페이스를 유지하고 이 집중력을 가질 수 있게 오히려 그걸 연습했던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좀 몸에 공부가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 나도 되게 동의하는 게 좀 그 한 2주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시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 내가 좀 추천하는 건 금 한 2주,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공부할 건 조금 있다가 차치하고 딱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한 2주 있잖아.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3학년 겨울방학 하기 직전에 그 외에 한 10월 말까지의 2주 정도에 뭘 공부하는 게 좀 제일 좋을 것 같아? 혹시 이건 자발적으로 흔들어 봐봐. 그때가 딱 그 2주 정도인데 제가 그때 저 선생님 다른 선생님께서 그 과탐 선생님께서 과탐 개념을 한번 그냥 돌려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2주라는 시간이 길어서 한 과탐 2과목 정도 개념만 본다면 되게 빨리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개념서 같은 걸 사가지고 문제 좀 풀면서 개념 좀 꼼꼼히 보면서 그때 과탐 개념을 한번 정리했어요. 혹시 또? 저는 그 뭐지? 12월이면은 11월까지에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볼 수능의 그 작년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탐을 사가지고 그냥 살살 이렇게 개념을 넘겨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제가 겨울방학에 한번 탐구를 바꿨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회문화를 하려고 좀 고민이 했었는데 많았다고. 네네네. 생활과 윤리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사회문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그래프나 도표 파트가 저한테 너무 안 맞고 어려워서 맞아. 탐구 과목 선택할 땐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자기한테 맞는 과목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보고 자기가 아 이거를 할 수 있겠다 혹은 아 이거는 내가 하면 정말 재밌게 그나마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과목을 결정하는 시기로 보내면 그것도 나름 보람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둘 다 지금 공통점이 문과 이과 둘 다 나온 공통점의 이야기가 탐구인데 나도 사실 탐구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너네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겠지만 내가 그 시기에 다 했던 얘기야 너희들에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 야 진짜 아유 마치 집에서 나온 것처럼 아유 그 같은 것들. 이런 선생님이 사실 다 얘기했던 거거든. 근데 이 시기에는 물론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긴 하지만 탐구 정리해 놓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문과에서 이렇게 얘기하자. 문과에서 사탐은 사탐을 잘한다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지만 사탐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가지. 격공하지 완전.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조차 없겠지, 그치? 뭐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 있었어. 요즘에는 그런 애들이 좀 덜 한 것 같은데 재작년 막 그때는 5151 그러니까 이과 학원에서 그랬대. 자기 다니는 수학학원에서 국어 시간에 그냥 자라. 국어 시간 자서 체력을 비축하고 수학을 열심히 봐라. 그리고 영어 볼 때 자라. 체력을 비축해서 탐구를 열심히 봐라. 네가 뭐 수학이랑 탐구만 1, 1 나오면 내가 너 성대는 보내준다 라고 말해서 공부했던 애를 재수반에서 만났거든?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요즘은 거의 뭐 별로 없긴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요즘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국어를 최저 맞춰서 대학 간 이과생들이 되게 많거든.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번 방학 때는 탐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탐구 과목 선택할 때 자기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 참고로 뭐 그런 것도 괜찮아.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야. 노베이스 상태에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풀어보면 딱 이건 좀 괜찮겠다 아니면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탐구를 선택하는 혹은 뭐 작년 EBS를 보면서 선택하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내가 제일 추천하는 건 사실 강의 듣는 거. 그러니까 개념을 한 바퀴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은데 탐구 선택할 때는 뭐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암기에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은 모르는 걸 처음 봤을 때 강의를 보고 그것만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해력이 좋은가 암기력이 좋은가로 나눠서 큰 틀을 문과 사탐은 이해력과 암기력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암기력이 된다면은 안정성이 높은 세계사나 어차피 한국사는 필수니까 세계사나 아니면은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 동아시아사 이런 역사 과목도 좋고 이해력이 받쳐준다면은 그냥 이해만으로도 갈 수 있는 경제나 좀 위험하긴 하지만 경제나 사회문화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게 그게 자신의 성향에도 맞고 공부하기도 편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암기력과 이해력의 기준? 이과는 어때?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암기 과목이랑 이해를 필요로 아, 하는 이과도 암기랑 이해 어떻게 암기에서는 생물과학이나 지구과학이 있고 그리고 이해를 필요하는 과목에서는 물리나 화학이 있겠죠. 네. 그래서 암기가 맞는지 이해가 맞는지 뭐 그런 네네.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다. 저도 그래서 겨울 때 암기랑 그 이해 중에서 어떤 게 더 저한테 맞을지 몰라가지고 생투랑 화투를 동시에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나는 이과적 성향이 강하다 해가지고 이해를 필요로 하는 화투를 선택을 했죠. 결국에 투명. 자, 그러면 일단 그 2주는 탐구를 좀 어쨌든 보는 걸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방학으로 들어가서 겨울방학 때는 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겨울방학 때. 저는 그 고3 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 모의고사 시간이 아침에서 이제 어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정해진 그 시험 시간 동안 계속 집중을 해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몇 시까지지 시험 시간이? 5시 정도까지 과탐까지 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적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아침에 이제 늦잠 자는 애들이나 혹은 좀 맞아. 수업 중간중간에 막 낮잠을 잔다든가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낮잠이야? 네. 그냥 잠이? 네, 그냥 타임슬립. 진짜 그냥 수업 1시간 분명히 2교시 선생님이었는데 뭐 눈에 떴던 점심시간이고. 네, 진짜 그런 애들이 학교엔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시만 자야지 이러고 잤는데 이러니까 진짜 점심시간이고 그런 애들 되게 많아서 이제 그게 본인도 모르게 막 모의고사 같은데 조금씩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 낮잠을 항상 자는 시간에 머리가 조금 둔해진다든지 혹은 아침에 늦잠을 자면 그 시간만큼 좀 머리가 좀 둔해진다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겨울방학 때는 일단 아침 6시 한 20분 그쯤에 일어나서 뭐 밤엔 차라리 뭐 야자 시간에 좀 낮잠을 잔다든지 그런 낮잠이 아니잖아. 낮잠이 아니죠. 야자도 야자 무슨 야자야? 네. 밤에 좀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숙면 아니야? 네, 휴식. 그러니까 어쨌든 아침에서 5시까지 그 사이 텀에 되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궁금한 게 그때부터 해도 되지 않아? 막 여름방학 지나고 막 9월 모평 지나고 그때부터 해도 되지 않아? 제가 그래서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때 제가 사실 이 연습을 한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잠을 제가 되게 막 하루에 막 얼마 안 자고 그때 4시간씩 잔다고 선생님이랑 막 약속하고 그랬던 맞아. 근데 그때여가지고 근데 그때 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막 9월 모의고사 볼 때라든가 영어 볼 때라든가 약간 좀 악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1년 정도 좀 당겨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몸이 더 익숙해져서 3월이나 뭐 5월이나 6월 볼 때도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때서고요? 너 아까 왜 웃었어? 내가 여름방학 때부터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웃은 이유가 뭐야? 그게 진짜 사람이 처음에 바꾸려고 하면 정말 바꾸기가 힘들어요. 제가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했잖아요. 거기가 진짜 딱 그 시간표거든요. 아침에 6시 반 기상을 하고 하루 6시간을 자고 6시 반에 기상을 하고 그런 군대 같은 생활을 강요를 하는데 강요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관계자들 다 보고 계신데. 그 군대 같은 생활을 제시를 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르거든요. 거기에 따르고 시험을 봤을 때 확실히 고3 때보다 이게 내가 진정으로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게 피부로 느껴져요. 저도 아까 공부를 했다는 말에 손을 들지 않았는데 안 든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저도 하루 4시간 정도 잤거든요. 고3 때는 계속 한 수능 보기 2주 전까지도 4시간씩 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냥 머리가 하얘요. 시험 때는 항상 그랬어 1년 내내. 근데 재수할 때는 이게 시간이 모의고사 시간과 비슷하고 맞춰져 있으니까 거기가 항상 수업을 듣는 시간이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아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제대로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돼. 먼저. 완전 동의해. 사실 내가 아까 일부러 그 얘기를 물어봤거든. 여름방학 때부터 해도 늦지 않아? 늦어. 얘들아 그건 늦어. 왜냐면 약간 사람이 습관을 바꿔서 몸에 있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대? 갑자기 의문이 그걸 하는데 시간이 얼마 한 100일 정도 걸린댔나?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여름방학 때부터 해도 한 100일 정도, 뒤에 100일 정도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정말 쉽게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완전히 내 걸로 체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를 겨울방학 때부터 아예 루틴 그러니까 딱 굉장히 규칙적인 너의 삶에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좋을 거야. 3학년 애들이 나중에 컨디션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
하다 보면 머리 약간 멍해. 그러니까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좀 잠을 줄여. 마침 바로 나자. 잠을 줄여. 그럼 또 머리가 더 멍해. 그럼 또 더 집중을 못해. 근데 또 불안해. 할 건 되게 많으니까. 그럼 또 잠을 줄여. 그러니까 막 이런 악순환이 되게 반복되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가 한약을 해줘. 그럼 또 이제 한약을 먹어. 근데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냐? 다음 해에 나타나더라고. 세상에 애들이 막 선생님 별로 안 피곤해. 야, 너 작년에 엄청 먹었잖아. 하면서 자기들이 막 얘기하더라고. 그 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음 해의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얘들아.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규칙적인 생활, 그거의 시작이 겨울방학이 됐으면 좋겠어. 아까 승범이는 6시 반 정도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잠이 정말 많아서 사실 6시 반에 못 일어난 날이 더 많아요. 근데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자기한테 맞는 기상 시간이랑 취침 시간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개운한 시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수능이 11월에 보잖아요. 11월에 보면은 낮밤 길이의 비율이 거의 겨울방학 때 낮밤 길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이랑 여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되게 쉬워요. 맞아. 그러니까 날이 일찍 밝으니까. 근데 지금 약간 저희 다 알잖아요, 모두들.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요, 여러분. 그냥 그 마인드가 수능에서 지속이 되면 맞아. 너무 눈 뜨고 싶지 않아. 침대와 물화일체 된 느낌? 막 포근하게 나를 감싸주는 그 아이? 맞아. 그냥 이불 밖은 위험하고 수능도 위험하니까 오늘은 자체 수능 휴강을 해볼까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겨울방학 때부터 무조건 자기 취침 시간을 찾고 약간 그 연습을 해야 수능 가서도 그 느낌 그대로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지. 늦게 시작하면 정말 수능 때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 생각 못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아침에 그 겨울의 루틴이 되게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맞는 것 같긴 해. 일단 그럼 수면 시간 어쨌든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들이는 게 좋겠다라는 거. 또 그거 말고 겨울방학 때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전 자기가 공부할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아마 경기도는 3번 정도 볼 텐데 그럼 2학년 때까지 6번이거든요. 아마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버린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다시 교육청 같은 데 가면 다운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근데 첫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한 일주일을 들여도 좋아. 이거는 진짜 한 달이 걸려도 아깝지 않은 건데 시험지를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내가 이걸 메꾸려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실력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접근 방향이 틀렸나? 개념이 부족했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맞아. 이건 이렇게 보완을 해야지, 이건 이렇게 보완을 해야지 하면서. 그리고 보완을 해요. 근데 분명히 보완 처음엔 성공을 못 해요. 실패를 할 거예요. 실패를 하면은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왜 실패했을까? 이 방책이 왜 안 됐을까? 안 될 경우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들 있잖아요. 인강 게시판에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분명 답변을 잘해주세요. 맞아.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수정을 해가면서 자기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를 스스로 찾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말이야. 그리고 애들이 나한테도 막 울리는데 선생님 저 뭐 들을까요? 이렇게 울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점수도 똑같은 98점이라도 3번은 틀린 애랑 11번은 틀린 애는 분명히 이유가 다를 거고 똑같은 11번은 틀렸더라도 2번에 골라서 틀린 애랑 5번에 골라서 틀린 애는 되게 다르거든. 아예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발문을 제대로 안 읽는 습관이 들어서 2번을 골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개념을 잘 몰라서 5번을 골랐을 수도 있는 거거든. 똑같은 문제를 틀리더라도 어떤 선택지를 골랐는지에 따라서 이유가 다 다르니까 분명히 그걸 분석해보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수능은 내가 옛날에 너한테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수능은 한 번 더 생각하는 연습이거든. 씹고 딱 한 번 더 생각하는 이런 연습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또 겨울방학 때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있어?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생활 습관 같은 건데 일단은 고3 같은 경우에는 눈 감았다 뜨면은 수능 이런 식으로 되게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아까 내가 3, 4, 5, 6, 7, 8, 9, 10 정신 차리면 수능이라니까. 근데 그만큼 체력도 그냥 눈 감았다 뜨면은 거의 빈곤에 가까워져요. 맞아. 저는 1월 달에 그 학원에 몸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내가 위임했어. 제 신체를, 정신을. 2월에는 그렇게 강하게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약간 학업에서도 약간 요요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2월에 계속 늘어지고 계속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게 1월 달에 학원에 너를 위임했기 때문에 네. 막상 2월 달에 자유로운 시간이 왔었을 때 그게 좀 잘 안 됐다는 뜻이야?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1월에도 같이 2월과 같은 1월을 보냈는데 걔네들보다 제가 더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너무 자신을 강하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 6시 일어나서 그냥 학원에 가서 저녁 10시까지 친구들한테 말 한마디도 안 걸고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잠도 안 맞아. 자고. 완전 쟤 진짜 독해. 쟤 진짜 독해. 얘들아 서울대 김서울대가 아니야. 진짜 독한 애야. 오, 영석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어 그때 보면서. 근데 그렇게 독하면은 자신한테도 독이 돼가지고 아. 조금 유하게 시간을 잡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자기를 올가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타이트하게 자기를 되게 올가매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좀 선생님 생각에는 자기와의 밀당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막 너무 타이트하게 올가맸으면 하루는 좀 에반가? 한 반일 정도는 그냥 좀 쉴 수 있는 텀? 약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 저는 그 공부를 이게 겨울방학 때부터 정말 고3 스포츠를 낼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게 정말 하루 14시간, 16시간씩 공부를 하라는 의미가 아닌 게 겨울방학이랑 3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너무 자기를 몰아붙이고 정말 잠 4시간씩 자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엔 남들보다 되게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6월 되고 날씨가 풀어지고 몸이 지치면 진짜 다 무너져요. 슬럼프가 와요. 맞아. 그러니까 공부도 안 잡히고 맞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더 이상 할 게 있나 싶은데 또 틀린 건 자꾸 나오니까 뭐가 잘못됐지 막 이러고 이러니까 고3 시작하는 겨울방학은 자기를 조금 더 탐색을 하고 공부 방향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정말 고3처럼 하루 16시간씩 의자에만 앉아있는다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농땡이 피지 말고 집중을 하라는 의미가 있지만 절대로 거기에 자신을 다 던져가면서 정말 10월 말에 고3처럼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케바케일 것 같은데 좀 먼저 말해주고 싶은 나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하나는 그건 필요할 것 같아. 좀 지치지 않게 공부하는 거 완전 동의해. 수능은 장기 레이스거든. 그래서 좀 혹시나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또 재수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지금 재수 이번에 수능을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너무 초반에 버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되게 이상한 이야기인데 너무 초반에 버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힘을 내야 될 때 지칠 수 있거든. 애들 보면 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좀 장기적인 레이스다. 이거는 내가 11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장기 레이스다라는 딱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케바케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누나가 뭐 16시간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이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수능을 애들을 가르쳐 보면 진짜 빡시게 2년 혹은 약간 널널하게 한 3년 정도 하는 게 그래야 결과치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예지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얘는 계속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까 16시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난 뭐 얘는 되게 오래전부터 가르쳤으니까 근데 막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초반에 지금 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하긴 해.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긴 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이 강의는 뭐 어떤 모든 애들이 들을 테니까 공부 안 된 친구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너 지금 체력 되게 많이 비축했잖아. 되게 체력 많이 비축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좀 먼저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 그 다음에 또 겨울방학 때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또 있니? 꼭 해주고 싶은 얘기 해봐. 자, 여학생들이나 방에 처박혀 있는 남학생들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완전 동의해. 이게 날이 따뜻해지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방에 그냥 처박혀 있는 스타일이라 고3 때도 재수 때는 운동을 약간의 고3 때는 정말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그냥 몸이 엄청 무겁고 자도 피곤하고 앉아도 피곤하고 이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미안하다. 그래서 물론 공부하느라 시간을 많이 못 낼 거예요. 그건 아는데 그래도 고3 때도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 게 하루 30분? 학교를 걸어갔다 오면서 살짝 빠르게 걷는다거나 학원을 오가면서 빠르게 걷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라도 최소 30분씩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초 체력을 만들어 놔야 시험을 볼 때도 체력이 부족하지가 않고 이게 공부를 할 때도 체력이 남아서 다음날로 넘어가서 점점 약간 회복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전 동의해. 진짜로. 그러니까 약간 애들이 여름 넘어가면서부터 되게 지치지 않아? 막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막 이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벼운 운동을 좀 하는 걸 완전 추천해. 혹시 나는 슬럼프가 언제 찾아왔었고 어떻게 좀 극복했었다 그런 거 있어? 요즘도 많이 힘들어하던데.
이거는 이제 민정 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6월 때인가 그때 입원을 한 번 했었어요. 근데 맞아. 그때 이제 맞아. 입원 동안 이제 나 너무 속상해 울었잖아. 그때 같이 막 울었었는데 그게 입원을 하면 속상했어.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이제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맞아. 이제 그때 나한테도 네, 그랬지. 그랬었는데 막상 입원을 하고 오니까 6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 제가 최악의 점수를 받았었어요. 맞아. 네, 수학이 4등급 나오고 물리 막 잘했던 물리가 3등급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되게 절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선생님들 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 조언을 구했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너는 지금 감을 잃은 것 같으니까 네가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한번 다 풀어봐라라고 맞아,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 선생님은 제가 그때 선생님이랑 약속을 막 했었잖아요. 맞아. 하루에 뭐 4시간만 자고 선생님한테 항상 문자로 보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혼자 극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 친구도 괜찮고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구해서 그걸 좀 따라가지고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혼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슬럼프는. 그러니까 내가 애들을 가르쳐 보면 얘네도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게 있더라고.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기곡은 누구에게나 있어. 물론 이런 애도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흔들림 없는. 근데 내가 가르쳐 보니까 그런 애는 애가 아니야. 그건 약간 말이 안 되는 케이스. 내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몇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런 애가 딱 한 명 있었어. 딱 한 명. 그 놀라지 마. 정말 딱 한 명 있어. 그거 말고는 그런 경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누구나 기본인데 단 이 차이인 것 같아.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차이는 상위권 애들은 자기 스스로가 내려가고 있다는 걸 인지해. 중하위권도 인지해. 근데 문제는 상위권은 그래서 올라갈 방도를 찾는 게 상위권인 것 같아. 아, 나 혼자 안 되겠구나. 선생님 찾아가야 되겠구나. 라든지, 뭐,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어쨌든 그 올라갈 방도를 찾는 게 상위권이고, 계속 늪으로 나락으로 빠져드는 게 중하위권인 것 같아. 그게 약간의 차이. 그러니까, 너가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계속 그런 나락으로 빠져들진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 한마디씩만 마지막으로, 고3, 예비 고3 애들한테, 혹은 수능을 준비한 애들한테 한마디씩만, 어느 쪽부터 할래? 영석이 꿀 거. 승범아 너부터 하래, 영석이가. 네. 너 영석이 사인 못 받았니? 그 수능만 잘 보면 돼요. 수능만 인생 최고의 점수를 받으면 그래. 진짜 모의고사 저 다 못 봤어요. 제일 잘 본 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수능만 잘 보면 되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열심히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1희 1비 하지 말고. 너무 한 번의 시험에 1희 1비 하지 마. 막 얼마나 안타까워. 자다가 자꾸 깬다잖아. 이거 군대 다시 가는 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야. 또 영석이는. 그리고 목표 대학을 하나 정도는 설정해가지고 계속 그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자신한테 강요를 하는 걸 맞아. 했으면 너 좋겠어요. 옛날 자소서에 네네. 기억나. 그러니까 뭐라고 썼다 그랬지? 침착. 계속 흔들리니까 이 수능이 다가오는데 계속 성적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계속 침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침착을 잘하게 계속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노태서한테 침착 이렇게. 그거 기억나. 그 내용이. 또 예진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만하진 마세요. 근데 그렇다고 자신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자신감은 가지되 네. 자만심은 가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면 열심히 해서 채워야 될 부분이지만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필요한 거니까 혹시 슬럼프가 오더라도 내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들 가치 있는 사람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완전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사랑해야 돼. 난 날 되게 사랑하거든. 왜 어디 없지 거니? 물론 키가 작고 머리가 지금 약간 지금 자갈치가 머리가 진짜 같지만 날 사랑한다고. 서구는 전 진짜 끝까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3들은 분명히 구평보고 그런 생각해요. 재수하자. 그런 생각 일말도 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벼랑 끝에 섰다는 심정으로. 재수생들은 그게 다르니까. 제가 해봐서 아니까 벼랑 끝에 서 있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벼랑 끝에 서 있다 난. 끝 뒤는 없다. 이 생각으로 그냥 성적이 떨어져도 그냥 공부하세요. 어차피 공부를 한 만큼 수능에선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성적이 안 나온 거는 아직 그 당신이 받을 보상이 높고 그 보상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거지. 그걸 수능 때까지만 치운다면 충분히 좋은 보상이 있을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그래, 얘들아, 선배들 되게 고마웠지. 아, 이게 현장이었으면 얘들아, 야, 박수 쳐. 막 이렇게.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 얘들아, 고마워줘서 진짜. 고마워. 얘들아, 궁금한 거 있으면 게시판 활용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시작이니까, 네, 열심히 달려봅시다. 네, 선생님, 너네들 옆에 선생님이 늘 있었듯이, 너네들 옆에도 선생님이 있을 거야, 얘들아. 잘, 열심히 달려봅시다. 안녕.